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다시 말해서 윤석열 노믹스, 그 베일이 확 드러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편에 섰죠. 거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대척점에.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경제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협화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는 민간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와이노믹스의 핵심이 바로 이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중산층을 더 두껍게 만들겠다. 더 두텁게 만들겠다. 저는 이게 경제 정책 중에는요, 아주 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민간의 활력이 넘치고, 민간의 활력이 넘쳐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금 주도로 세금 일자리만 그냥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민간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정부는 뒷받침해 주는 게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와이노믹스 윤석열 경제정책은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민간 중심으로 가야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또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와이노믹스에서는요, 색깔 확 빼겠다는 거예요. 색깔 확 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소주성이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말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계 소득을 늘려주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할 거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다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쉽게 말하면 소득 중심의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하잖아요. 소득이 있으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정부가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요,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하면요, 수레가 말을 끈다는 엉터리 좌파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수레가 말을 끈다. 소득이 없는데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수레가 말을 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수레를 끌어야죠. 말이 수레를 끌어야지 수레가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수레가 말을 끌고 가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념에 치우친 정책,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엉터리 좌파 논리로 만들어진 정책, 이것은요, 반드시 박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소득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정부가 억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 세력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말입니다, 기업 주도 성장을 위해서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박수예요, 박수. 예, 진짜 규제 혁파돼서요, 기업 중심이 확실하게 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요, 가계소득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의 여러분 핵심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라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것만큼 최저임금 올려주고, 그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내내 경제정책을 폈으니 그 경제정책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경제가 망가지고 또 망가져서 서민의 정부라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서민을 더 고생시키는 그런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허울 좋은, 보기에 좋은 이런 것보다가 말입니다, 실제로 쓸모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저는 그런 정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거, 색깔에 확 빠진 거, 부동산 정책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 셀 수 없이 나왔습니다. 28번, 29번, 30번.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정책을 많이 폈지만 실제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2배 올랐습니다. 2배. 그야말로 폭등의 폭등이었죠.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란 거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말도 못하게 정책이 쉽게 말하면 개판이었죠. 이념에 치우치다 못해 말입니다, 국민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말이 그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가지면 보수 성향이 돼 자기들을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가지면 보수가 돼서 좌파를 안 찍을 거라 생각한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용한 거예요. 집을 가지면 보수 성향이 돼서 좌파 자기들을 안 찍을 거라고 생각한다니요. 야, 세상에 이런 말이,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망발입니다. 그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더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아주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에 산다고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 됩니까?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면 전국의 집값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저는요 공급을 먼저 해야 되지.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제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움직이는데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뭐 어디다 팔아먹고 말입니다. 그냥 주묵구구식의 정책, 강남 상구만 된다는 정책, 이념의 얼매인 정책, 이런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세금 폭탄 완화하겠다. 임대차 3법 없애겠다. 그러면서 공급 많이 늘리겠다. 250만 가구까지 늘리겠다 했습니다. 이러면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도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문재인 정부, 그러면서 강남 상구를 어떻게 하든 틀어막으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책, 이제는 박살날 때가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거요. 정치적 탈원전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에 원전의 비중이 말입니다. 발전 비중이 19.2%였어요. 이거를 2030년까지 11.7%, 2034년까지 9.9%로 줄이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2020년에 15.1%고요. 2030년에 33.1%, 그리고 2034년에 40%까지 키우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국가의 기관산업, 그것도 수많은 선배들이 고생하고 진짜 고생해서 세계 1등 기술로 만든 것을 지난 5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1등 기술의 원자력 기술이 박살났다는 뜻이 돼요. 저는 이렇게까지 만든 그 원인이 바로 탈원전, 원전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은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원전 산업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바로 이 부분 앞으로 완전히 180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빼자.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에 정치를 집어넣어서 성장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초전에 박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은요 절대 정치 영역이 아니다. 때문에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고 이 정책은 당연히 아웃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노믹스는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색깔은 빼겠다는 거예요. 실사구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가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보시는 것처럼 소득주도의 성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탈원전 정책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와이노믹스의 기본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성장에 대해서는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중심의 성장, 그게 핵심이다. 민간 중심의 성장,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공급이 우선이다. 공급이 우선이다. 세금 폭탄 없애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에너지 정책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 탈원전 없애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실용으로 가죠. 실용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강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독불장군 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시장은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만 독불장군 된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 보세요. 나만 독불장군이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우리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 저는 경제적으로는 최악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라 함께 잘났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함께 잘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잘날 수 있고요. 미국도. 일본도 잘날 수 있고요. 유럽도 잘날 수 있고요. 대한민국도 잘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색깔부터 확 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저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또 말만 할지 모르죠.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게 권력의 어떤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만 앞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실사굿이라는 핵심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념적인 어떤 정책들을 다 솎아내겠다는 그 패기, 자신감,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들하고 싸워서 말입니다,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